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에 들어가려면은 말 그대로 마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세상에는 마음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마음의 파워, 마음을 바꾸면 우주가 바뀐다, 우주란 내 마음이 지어냈다, 마음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허점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마음과 몸의 관계, 심신론, 마음과 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별개로 막 따로 이렇게 가는 건지, 거의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인데 뭐 양면적인 것이다, 별개인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냐, 뭐 그거 설명한다고 참 우리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참 많은 또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또 그런 뭐 결론도 나오고 그랬었죠. 중간에 신이 마음과 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신이 그걸 알아서 몸에다가 이렇게 또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몸은 별개인데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 뭐 신을 또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 서양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또 신이 이렇게 갑자기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 빈틈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나타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이란 무엇이냐? 일단 마음의 작용이라든지 뭐 영향을 주고받느냐 안 받느냐, 마음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어떤 마음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무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지,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인간이 뭐 우주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주적인 빛과 능력이 발현된다, 막 이런 얘기가 됐든,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그 이전에 말이죠, 마음이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이것이 미궁 속에 있다, 제대로 접근되어 있지 않다. 유물론적인 사고에서는 어떤 몸의 육체적인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마음이다,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당장 보고 뭐 연구할 수 있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만족을 시키는가,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설명처럼 쉽고 간단하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얘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들어보시면 뭐 당연한 것 같다, 뭐 별 크게 특별한 설명이 아닌 것 같다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언어 생활 속에도 다 들어있는 거고, 사실은 생각하던 거라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의 정의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사실은 기존에는 얘기를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마음이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형과 유형, 무형의 요소와 유형의 요소가 결합을 해서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그 중의 자리, 그 중심, 그 중의 자리가 마음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자, 그것을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근데 이것은 구시대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서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소울이 없다, 영혼이 없이 얘기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영혼과 육체, 자, 무형의 요소, 유형의 요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질적인 요소와 무형의 요소, 영적인 요소다, 뭐 이거 신적인 요소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와 유형의 요소가 결합을 했다.
무형의 요소와 유형의 요소가 결합을 하면 여기서 그 중의 자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예. 자, 이것을 서양 뉴에이지 하시는 분들, 또 뭐 정신문화에 대해서, 영성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soul, mind, bod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로 주로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딱 그 정의를 잘 못 내리는 것일 뿐인데, soul, mind, body. soul과 body. 그 soul과 body는 둘 다 몸입니다, 몸. 예, 물질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죠, 사실은. 이건 뭔가 정반대예요, 사실은. 무형과 유형,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적인 것과 뭐 땅적인 것, 뭐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 자, 영혼과 육체,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진행한 곳이 이제 기독교죠. 예. 근데 육체는 뭔가 악의 근원처럼 얘기를 하고, 영혼은 하나님, 하늘적인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접근이 뭐 잘못되진 않습니다. 다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도교에서도 혼과 넋이라는, 도교와 유교, 도교와 유교에서는 혼백이다, 혼비백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혼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고 백이 흩어진다. 넋이 나갔다, 넋 나간 친구, 혼 빠진 사람, 혼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육아에서 혼은 하늘의 요소요, 백은 땅의 요소다. 백도 사실은 이게 영적인 요소지만 백이 곧 육체의 어떤 본질, 육체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은 하늘적인 요소인데 영이라는 걸 합쳐서 이제 영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또 나중에 되면 이 사후가 되면 이제 백을 귀라고 하고 혼을 신이라고 해서 귀와 신,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귀신이 어떤 나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언어 자체는 천지는 귀신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신이고 땅이 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받아오면 이제 인간 혼백이라 그러는 거죠, 인간을. 그래서 이 무형의 요소와 유형의 요소, 하늘적인 요소와 땅적인 요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어떤 생명체가, 지구상의 생명체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 이 무형과 유형이 만났을 때 음양 조화가 일어나서 그 중의 자리가 형성이 된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이 있고 동물의 마음이 있고, 사실은 식물도 식물적인 형태의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은 자기 몸을 못 움직일 뿐이죠. 광물은 사실 광물질의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생명 활동을 안 하는 형태의 마음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이 전자가 인간의 마음을 읽고 뭔가 인간의 마음을 읽는 듯이 반응하는 뭐 그런 이제 실험한 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에서. 뭐 다음 기회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soul, mind, body. 자, soul과 body의 이 결합에서 그 중의 자리, 센터, 중의 자리로서 등장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더 나가셔야 되는데, 영혼의 핵심적인 요소를 지칭할 때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 자, 서양에서는 spirit 있죠. spirit은 그 정신으로 번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신을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자, 신. 그 다음에 이 육체, 물질적인 요소의 그 에센스, 그 핵심으로서 이 정이라는 게 등장한다면 정. 자, 영과 육체의 핵심을 정과 신이라고 부른다. 자, 어떻게 돼요? 이래 되면 정과 신을 결합시키면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신 차려라. 정신이 밝다. 정신이 썩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분열, 정신통일,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고 있니?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정신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가 없는 거예요, 서양에는. 이게 참 엄청난 건데. 자, 이 정신.
자, 영혼과 육체, 혼과 넉, 혼과 백, 백에서 그 핵심 요소가 정과 신이고, 정과 신이 결합을 해서 완전히 결합을 해서 하나로 맞아떨어지면 그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혼백, 정신, 마음. 여기서 하나 더 또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기혈이라는 게 있어요. 기혈. 기와 혈. 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하나의 영양분 아닙니까? 영양소, 에너지. 자, 이 기가 되고 피가 되고 이 기혈이죠. 이 기혈이 돼서 이 기혈이 또 정과 신이라고 하는 정신에 이렇게 요소에 영향을 주고 정신의 결정체가 이제 심이 되는 거죠. 마음 심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떤 기운을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느냐, 이것이 나의 마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것을 좀 약간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마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그것이 일부분에 또는 뭐 한두 가지 목적에 치우쳐서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과 넉, 정과 신, 마음, 그리고 기혈의 작용에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 얘기. 마음이라는 것은 무형과 유형의 요소의 만남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그 중심 센터, 중심 자리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또 주제처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처. 영혼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몸과 육체라고 하는 보이는 몸, 두 가지 몸을 경영하는, 조화를 시키는 주제처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 모여서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려면 그 전체를 뭔가 하여튼 관할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뭐가 나와야지만이 그게 하나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무질서와 파괴, 혼란, 갈등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갈등을 조정하면서 뭔가 발전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 자리가 등장한다는 거죠. 주제 자리, 주제처. 예. 그래서 일신의 주인은 마음이다. 일신지주. 주인 주자를 많이 씁니다. 마음 심자에는. 자, 그러면 이 영혼과 육체랄까 하늘과 땅의 요소가 나온 것이다. 천지, 우주, 우주의 요소가 이것이 이제 음량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우주 또는 천지가 영혼과 육체가 되고 그것이 정신이 되고 마음이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공부예요. 모든 것에 대한 공부. 그 마음 공부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마음 공부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 공부는 모든 것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공부다. 이것이죠. 그래서 치우친 마음 공부는 결국 치우친 세계관, 가치관을 만들고 자기 개발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형태의 자기 개발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더 많은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